일단은 도와줘 다티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스로잉을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그거를 보고 글로써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글로 얘기를 하면 되게 장문의 글을 또 적어야 되고 또 이해를 또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이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던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통은 많이 알려주거든요. 다티상 카페에다가 영상 올려주신 분들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멤버십 트리플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랑 또 개인 톡이 가능해요.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라이브로 왔을 때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스로잉 영상인데 고민이 뭐냐면 팔꿈치가 많이 위로 튕긴대요. 부드럽지 못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일단 던지세요. 팔꿈치가 많이 튕겨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혹시 키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위로 올려 쏴주는 그 경향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77이면 작은 게 아닌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윙으로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쾅 튕겨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다트를 던질 때 다트 정점이 있잖아요. 다트 정점. 여기에 불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나갈 때 다트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정점을 찍고 요렇게 떨어져가지고 불에 딱 들어오는 건데 불에 들어오는 요 정점 있죠. 요 정점. 여기가 보통은 다트를 던지는 요 라인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위치가 거의 보통 정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트를 던졌을 때 요 위까지 이렇게만 올려주면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떨어져요. 이게 그냥 힘을 줘서 여기까지 꽉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 정도의 파워를 넣으려면 정말 무거운 배럴 26g짜리 막 그런 배럴로 하고 힘도 굉장히 세게 나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일직선으로 나간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트를 던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려 쏴주는 힘만 있으면 알아서 여기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승민님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게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에요. 팔꿈치만 확 튕겨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팔꿈치만 이렇게 튕겨서 나가는 거면 다트는 요 위로 가겠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솟겠지. 누리호처럼. 그죠? 이렇게 가겠지. 팔꿈치만 튕기면. 근데 그게 아니고 팔도 접었다가 앞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나가는 힘과 그리고 팔꿈치가 튕기는 힘이 합쳐져서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팔꿈치만 튕겨서 나가는 힘 자체가 강하니까 앞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게 여기 있는 파란색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팔꿈치만 확 튕겨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초록색도 그렇고 노란색도 그렇고 다트가 저기 정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아서 지가 불까지 떨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빨간 부분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쌓아 올려주냐 스윙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올려주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지금 던지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팍 던지는 이렇게 던지잖아. 그죠? 마치 우리가 그 농구공으로 자유투 하듯이 농구 골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던지듯이 거의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던지면 정점까지는 가는데 이게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깨에도 무리가 많이 가요. 팔꿈치도 과도하게 많이 튕기기 때문에 팔꿈치가 나중에 엘보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진행을 하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가 팔꿈치만 확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죠. 푸시냐 스윙이냐 이거를 따지기보다 일단은 진행 방향 자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많이 올라가져 있는 거를 약간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팔의 진행 방향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 봐요. 두 개의 차이점을 봐봐요. 팔꿈치만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이 불 던져볼게요. 팔꿈치만 튕겨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되고, 손목이랑 스윙이랑 같이 나가는 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둘 다 이제 불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팔꿈치만 튕겨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가고, 스윙으로 같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두 개 차이점이 혹시 보이나요? 이거를 이론상으로 설명을 하려면 팔꿈치만 튕겨 올라가는 게 대각선 방향으로 각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 쏴주는 거랑, 테이크백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는 거랑 이렇게 나가는 거랑 이거랑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불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높이 올려 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어깨도 텐션이 많이 잡히고 팔꿈치도 많이 튕겨야 되니까 팔꿈치가 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트를 던질 때는 최소한의 힘으로 움직임을 조금 많이 줄인 상태에서 심플하게 던져야 잡동작, 그러니까 잡스러운 동작이 많이 없어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좀 던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팔꿈치가 많이 튕겨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꿈치가 튕겨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체력이 점점점 지치잖아요. 팔꿈치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어깨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렇게 올라와요. 다트 던질 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테이크백 했다가 어깨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 어깨에 계속 텐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말리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좌탄 심하게 확 나고 우탄 확 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깨가 부드럽게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확 튕겨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 전달이 많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팔꿈치로 많이 튕겨서 던지셨던 분들은 여기서부터 한 번에 확 올리는 요거를 이미 이거를 숙달을 시켜놨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던지냐 이거죠.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팔꿈치를 고정을 시키고 어디로 각도를 많이 만드냐면 여기 있는 손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목으로 어떻게 각도를 만드냐, 손목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팔꿈치는 고정해놓고 다트가 나가면서 여기서 놓는 거야. 손목만 돌려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원래는 이렇게 튕겨나갔잖아. 그죠?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여기는 고정시켜요. 요거만 나가요. 요것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다트 보드판까지 던지려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는 뭐야? 지금 팔꿈치를 하나도 안 쓰고요. 손목만 돌려가지고 저기까지 간 거잖아요. 다트가. 그죠? 이렇게. 여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이렇게 갔잖아 지금. 다트를 던질 때 원심력을 원래는 여기 있는 팔꿈치에서 하나 돌고 그 다음에 손목에서 돌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승민님 같은 경우는 손목이 돌긴 도는데 손목이 돌면서 팔꿈치가 밑에서 위로 튕겨준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잡아나가냐면, 맨 처음에는 여기는 고정시켜 놓고 손목을 돌려서 어느 위치에서 내가 릴리즈를 해주는지 그 감을 먼저 가지고 가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지금 팔꿈치만 튕겨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팔꿈치를 좀 덜 튕기면서 다트 라인을 좀 부드럽게 나가는 걸로 하면은 이렇게 나가. 차이점이 뭔지 보여요? 올라가면서 진행 방향 자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랑 이 방향으로 가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밑에 박혀. 다 3 쪽으로 갈 거예요. 3, 19, 17 다 밑에 박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놔주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한참 위에서 이렇게 놔주거든. 다트가 여기에서 나가면서 팔꿈치가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다트를 잡고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던지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똑같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 이게 그 다트를 잡고 있는 그 타이밍 자체가 스로잉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선 거의 동일한 타이밍으로 거의 잡고 있어요. 사람 그 습관이란 게 좀 그런데, 똑같이 다트를 잡고 있는 타임이 시간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던지는 그 타임하고 그 타임에서 여기서 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여기서 놨어요. 팔꿈치가 이만큼 튀겨서 여기서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럼 불 들어가요. 조금 완화됐을 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놓는다고.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박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요? 더 일찍 놔야지. 원래 더 앞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놨었는데 여기에서 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놔줘야지. 그러면 여기까지 뜨겠죠. 내가 팔꿈치를 튕겨서 올라갔던 여기 자리. 그 전에 다트 라인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놔주는 거예요. 손목까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돼요. 팔꿈치 튕기는 거, 손목까지 같이 올려줘. 팔꿈치를 튕겨서 던지는 연습을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팔꿈치를 최대한 쓰지 않고 여기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으로 나가는 게 이 팔꿈치를 튕겨서 나가는 게 거의 다트의 힘 전달이 크거든요. 왜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원심력이 크거든. 여기는 원심력이 작잖아요. 그래서 다트에다 힘 전달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원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나가야지 다트의 힘 전달이 조금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한 6 정도, 여기가 한 4 정도, 아니면 5대 5도 괜찮은데, 손목이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서 돌잖아요. 그러면 다트가 약간 틀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팔이 접었다가 나가는 그 힘이 한 6 정도, 여기가 한 4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분배를 원래 8대 2 정도로 아니면 9대 1 정도로 해놨던 거를 6대 4 정도로 바꾸면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손목으로 던지니까 다트 라인이 좀 부드럽게 나온다. 최민석 선수가 롤모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스로잉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최민석 선수 던지는 거를 보면은 되게 탁 뿌리치듯이 이렇게 던지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했다가 확 뿌리쳐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뭐 감이 이렇게 잘 던지시는 분인데 제가 뭐 평가는 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한다면은 저는 조금 비추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무조건 그 최민석 선수가 롤모델이다라고 해서 장풍까지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 장풍을 따라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팔꿈치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로 예상이 되거든. 장풍이 몇 개 있어요. 봐봐, 지금은 괜찮지. 빈스로잉 할 때 봐봐요. 이때는 괜찮은데 왜 다트만 잡으면 위로 튕기냐. 이렇게. 이게 본능적으로 다트를 위로 던져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봐봐요, 이거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트만 잡고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던지면 다 밑으로 핫한 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일찍 잡아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릴리즈 포인트를 잡아주면은 조금 더 일찍 놔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부드럽게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 지금도 거의 장풍 쏘듯이 거의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민석 선수 이거 지금 봐봐.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은 손목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그냥 손목이 거의 고정이에요. 어차피 다트는 내 몸에서 떠났으니까, 내 손에서 다트는 떠났으니까 상관없어. 잡았다가 놓는 순간까지만 최대한 신경 써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던져도 돼. 이렇게 던져서 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 몸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트를 오랫동안 좀 롱런하면서 던지려면 최대한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많이 던져야 좀 롱런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팔꿈치랑 어깨랑 손목이랑 무리가 많이 가고, 손목에 많이 힘이 없는 거라면 폈을 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선수를 하든 간에 그 느낌 가는 거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100% 그냥 다 따라 하면은 내 몸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 몸에 안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선수랑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체적 조건이 비슷한 선수를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영웅으로 생각하는, 진짜 존경하는 그저 빛 이런 느낌의 그런 선수를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데 그 선수를 100% 카피를 해서 하려고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100%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얼마만큼 녹아들게 이제 연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연습을 해봐요. 연습을 해보고 조금 부드럽게 던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팅 떨어지는 거 당연해요. 레이팅 떨어집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잡아 나가면은 내가 원래 있던 레이팅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자세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대로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돼요. 그래야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좀 결과가 어떤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